여성다움에 대하여. 여성이란 남성에 대립되어 쓰여지는 말이다. 그리고 인간성 및 인간됨이라는 개념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조화를 갖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관계는 그 본래의 위치를 상실했던 것 같다. 동양에서는 부부이별이라고 해서 남녀 관계를 상하 및 주종 관계로 취급한 과거가 있었다. 대학 입시 때 오륜을 물으면 부부유애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잘못된 대답이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로서는 부부이별이라는 생각보다는 부부유애라는 생각이 더 적절하게 느껴질 것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질거지약이라는 인습이 있었다. 여자가 7가지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자진해서 시가를 떠나간다는 통습이다. 그 중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다른 여인을 소실로 얻었다고 해서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언젠가 미국 교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바탕 웃어대면서 그런 세상에 가서 길을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미국인들은 여성 상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인상이 깊다. 장모가 찾아왔을 때는 남편의 처신이 말이 아니다. 아내와 장모의 구박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때문이다. 장모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너 요사이 대단히 혼나겠구나, 동정이 간다는 말을 어디서나 자주 듣는다. 그러나 시부모는 며느리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들 집을 방문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가정의 주인은 며느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혼을 하면 남자는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내가 아는 한국 청년이 여권 연장 때문에 미국 여인과 결혼을 했다. 2 어린애를 낳은 뒤 이혼을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혼한 여자와 2 어린애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결혼은 하지 않는다. 그 한국 남자는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권이 높이 인정받는 미국에서 요새에는 강렬한 여권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못 찾은 인격 및 사회적 권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한다면 한국의 여성들은 몇 배나 강경한 여권신장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72년의 일이다. 지방의 조용한 대학에 널리 알려진 흑인 여권운동가가 강연을 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한 친구 교수가 시간이 있으면 구경해 보라는 권고했다. 약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다. 그것도 남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흑인 여성은 겉으로 보아도 투사 같았다. 텍사스 모자를 많은 장식을 붙인 채 쓰고 있었고 카우보이식 차림에 2개의 권총을 양쪽 허리 밑에 차고 있었다. 약 1시간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 순진한 대학생들은 웃기도 하고 박수도 보내면서 경청하고 있었다. 강연회가 끝난 뒤 한 쌍의 남녀 대학생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학생은 그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여학생은 그렇게 살면 더 피곤하지 않을까 하고 대꾸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대화다. 남자 측이 인정하는데 여자 측이 약간 의아심을 품은 모양 같았다. 최근에 여성들이 여권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강경히 투쟁을 벌이고 있다. 나도 집에서 아내에게 당신이라고 하면서 나무라면 내 주장을 시인하면서도 여자들이라고 불평을 한다면 예외 없이 반발해온다. 여권에 대한 주장은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도 강렬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내가 잘 아는 교수 한 사람은 대단한 여권 옹호가이다. 그는 능력만 개발하면 어떤 여성도 남성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내세운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때때로 왜 밖에서는 여성을 높이면서 집에서는 나를 위해주지 않느냐는 불평을 아내로부터 듣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녀 동등이나 여성 우위로는 그 세력을 더할 것 같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사회의 여성들이 과거나 현재와 같은 처지를 그대로 계속한다면 그것은 불행과 사회학을 계속시켜가는 모순이 되겠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이 나의 어머니이며 내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계속될 수 있겠는가? 또 지속되어서 좋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투쟁이 여권을 찾는 최선의 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본래부터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협조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 본뜻이 있었다.希腊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을 자기들만 못한 존재로 굳혀버리기 위해 완전한 성을 가졌던 사람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놓았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현존 모습이라는 것이다.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협조와 사랑으로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며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억압은 억압대로 잘못이며 투쟁은 투쟁대로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6대4로 남성의 임무가 중요하며 가정에서는 6대4로 여성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다. 역시 가정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되는 것이 상식이며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형을 찾는다면 상호적으로 6대4의 비율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서로의 협력과 사랑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이론이다. 물론 여성들 중에서도 남성을 능가하는 사회적 인물이 있으며 남성들 중에도 여성들보다 더 여성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역사를 보며 넓은 입장에서 사회를 살핀다면 양자의 협력과 사랑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게 되며 사회는 조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사랑하는 부부는 권력을 위한 투쟁보다는 서로가 돕기를 원하며 직장과 사회에서도 서로는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거기에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들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 여성보다 더 여성적이 되려는 남자가 있다면 쑥스러운 것과 같이 남성보다도 더 남성적이 되려는 여성이 있다면 그것도 찬성할 바는 아닌 것이다. 남성은 어디까지나 남성다워야 하며 여성은 끝까지 여성다움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여성들이 여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 때문에 빼앗긴 인간의 권리를 회복함이며 여성들 스스로 때문에 상실한 여성다움을 다시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아버지가 될 수도 없으며 근육을 휘두르는 운동선수가 될 필요도 없다. 여성은 어디까지나 여성다울 수 있을 때 같은 여성들이 선망을 받으며 남성들이 존경을 받는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족한 것이다. 여성도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다워져야 한다는 생각은 필요치 않다. 여성도 존경받는 실업가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남성 같은 행세를 할 필요는 없다. 여류 시인이 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여류 화가가 되어 남성들보다 더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남성들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영국의 여왕은 누구보다도 여성답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나이팅게일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의 여성이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인상으로 추대를 받고 있다. 가장 여성다운 여성이 가장 남성다운 남성의 사랑과 아낌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남성도 직업화되기보다는 인간적 여유와 인격적 품위를 지닐 수 있을 때 남성다워진다. 하물며 여성들이 직업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직업 때문에 여성다움을 잃을 수 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며 남성들에게도 불행을 더해주게 된다. 직업이 의사라고 해서 자신과 남편을 생리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처치에서만 대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의사인 아내는 성적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불만스럽다는 평을 받을 만도 하다. 직업이 선생인 때문에 남편이나 어린애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삼는 여성도 어딘가 여성다움을 잃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임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언동이 남성들과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지나치게 유능한 여성은 사랑스러운 아내나 인자한 어머니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유능하다는 것은 남성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모방하는 데서 오는 여성 상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얼마 전 남편과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부인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 부인은 완전히 남편의 분신과 같았다. 언사나 행동이 완전히 남성화되어 있었다. 물론 장사에도 성공했으며 돈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남편과 어린애들을 위해서는 소망스러운 자세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장사나 돈도 귀하지만 여성다움과 어머니다움을 잃는다면 더 고귀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괴테의 유명한 파우스트의 결론을 회상하게 된다. 그는 인간적 삶의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여성적인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